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적성 검사 수리 완성의 응용 수리 파트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방정식과 부등식 개념 문제 보고요. 트유다 문제 한 번씩 쭉 풀어봤는데 기억나시죠? 네, 그 파트에 이어서 이제 키우다 있잖아요. 키우다 파트. 네, 키우다 문제 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35문제가 있는데요. 저와 함께 이렇게 문제를 선별해서 20문제만, 시간 관계상 20문제만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번 문제 볼까요? 시계 광고에서 시계는 항상 10시 10분을 가리킨다. 그 이유가 특별히 있었네요. 아무 그런 게 없는 줄 알았더니 그 시각이 회사 로고가 가장 잘 보이고 시계 바늘이 이루는 각도도 가장 안정적이기 때문이래요. 시계가 10시 10분을 가리킬 때 시침과 분침이 이루는 작은 쪽의 각도는 10시 10분이면 대략적으로 한 요 정도죠. 그쵸? 그러면 이 시침과 분침이 이루는 이렇게 큰 각도가 있고 이렇게 작은 쪽의 각도가 있는데 요 작은 쪽의 각도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항상 이 시간과 관련된, 시계 바늘과 관련된 문제는 항상 정각 시간을 기준으로 생각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 시간과 가장 가까운 정각 시간은 10시죠. 10시 정각. 그럼 10시 정각에는 요렇게 이 10시 정각의 각도가 60도였을 거예요. 그쵸? 60도의 상태에서 X분이 흘러 얘는 이렇게 움직일 건데 그게 10분이 흐른 상태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럼 X분, 즉 10분이 흘렀어요. X분이 아니라 10분이 흐르면 이 시침은 요렇게 현재 각도를 줄어들게 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요. 그쵸? 시침은 1분에 2분의 1도씩 움직인다는 거 기억나시죠? 분침은 1분에 6도씩 움직였고요. 기억나신가요? 네, 60분에 얘는 30도, 얘는 60분에 360도를 돌아가기 때문에요. 혹시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침은 1분에 2분의 1도를 돌고 분침은 1분의 6도를 돌아가는데요. 그럼 10분이 흘렀다면 시침은 2분의 1도씩 10번 움직여서 현재 60도의 각도를 줄어드는 방식으로 움직였을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분침은요. 이렇게 움직이겠죠. 이렇게 움직이면 현재 각도를 더 벌어지게 하게끔 움직여요. 그쵸? 이렇게 더 벌어지게. 그러면 1분에 6도씩 10번 움직여서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런 변화가 생깁니다. 10시 정각에서 10분이 흐르면. 그러면 60에서 얘는 이렇게 약분이 돼서 마이너스 5가 될 거고요. 여기 또 60이 되니까 결국 115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10시 10분이 가리치는 작은 쪽의 각도는 115도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정답 1번입니다. 자,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어느 해에 10월 2일이 월요일이었다면 그 달의 네 번째 일요일은 언제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자, 그러면 10월 2일이 월요일이었어요. 그러면 그 전날, 어제는 뭐였을까요? 이날이 오늘이라면 그 전날은 10월 1일일 건데 1월 1일이 아니라 10월 1일이요. 이것은 요일이 일요일이었겠죠. 그쵸? 그럼 얘가 당연히 그 달의 첫 번째 일요일이 될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일요일은 여기에다 7을 더한 8일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일요일은 여기에다 또 7을 더한 15가 되겠죠. 그럼 네 번째 일요일은 여기에다 또 7을 더한 22일이 되겠네요. 이해되셨나요? 제가 너무 정리를 지저분하게 했네요. 그렇죠? 그래서 22일이 되니까요. 답은 2번. 10월 22일이 될 겁니다. 네, 다음은 4번입니다. 자,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00km고 기차의 속력은 120km/h고 역마다 10분씩 정차한대요.
서울에서 9시에 출발했더니 부산에 13시 10분에 도착했어요. 그러면 총 소요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네, 4시간 10분이죠. 자, 만약에 하나도 역에 정차하지 않고 역에 정차하는 게 만약에 없었더라면 400km를 내가 이만큼의 속력으로 달리면 얼마의 시간이 걸리겠는가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죠. 우리 거속시 동그라미에서 이 속력으로 이만큼의 거리를 달리고 싶으면 몇 시간 나오는지 이렇게 계산될 거니까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되고 12분의 40시간 이렇게 나옵니다. 자, 12분의 40시간이라는 건 이렇게 약분을 하면 6하고 여기는 20 이렇게 될 거니까 3과 6분의 2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3시간 얘는 60분의 20 이렇게 되니까 20분. 즉 3시간 20분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도 역에 정차하지 않았다면 3시간 20분 걸리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4시간 10분 걸렸으니까 얼마가 오버된 거예요? 50분이 오버가 된 거죠. 50분이 그러면 오버가 된 건데 이거 왜 오버됐느냐? 역에 정차했기 때문에 역에 정차하느라 오버된 거죠. 그러면 역에 몇 번 정차했다는 뜻이에요? 한 역당 10분씩 정차했다는 거니까 50분이 지체가 됐다면 총 5개의 역에 정차했다는 뜻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영희는 회사에서 150km 떨어져 있는 지역에 운전해서 출장을 가게 됐는데 여기가 회사인데 여기서부터 150km가 떨어져 있다고 해볼게요. 자, 회사에서 출발해서 일정한 속력으로 가던 중 여기서부터 60km 떨어진 곳에서 차에 이상이 생겨 원래 속력에서 50% 느리게 그러면 90을 간 거죠. 나머지 길이를 가야 되니까. 그래서 총 1시간 30분이 걸렸다고 하네요. 그러면 고장 나기 전 처음 속력을 A, 그 다음 속력은 2분의 1A 이렇게 두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거속시 동그라미. 저 거속시 동그라미 없으면 문제 못 풀어요. 자, 처음에는 속력 A로 60을 갔어요. 60km를 갔어요. 그러면 3칸 중에 2칸을 채우면 나머지 한 칸은 내가 직접 채운다고 했죠. 여기는 A분의 60 이렇게 채울 수가 있겠죠. 이게 의미하는 바는 시간.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차에 이상이 생겨서 속력이 2분의 1 A로 줄었고요. 나머지 거리 90을 가야 돼요. 자, 역시 3칸 중에 2칸을 내가 채웠기 때문에 나머지 한 칸은 내가 직접 채우면 네, 여기는 뭐가 되나요? 이거분의 이거니까 그러면 이게 2분의 A인데 이렇게 되니까 2분의 A분의 90 이렇게 되니까 갑자기 암산이 안 되네요. 이거분의 이거 A분의 180 이렇게 되겠죠. A분의 180 그렇게 이 자리에 채워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걸린 시간과 이렇게 걸린 시간이 합쳐져서 얼마요? 1시간 30분이 걸렸다라고 하네요. 단위는 네, 시간 단위로 맞춰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식이 나오게 됩니다. A분의 60 플러스 A분의 180 이게 1시간 30분 1과 2분의 1시간 이렇게 되겠죠. 60분의 30이니까. 자, 그러면 A분의 240은 2분의 3 이렇게 됩니다. 자, 두 개의 분수값이 같다고 할 땐 X자 모양으로 서로 곱한 게 같아지면 되는 거죠. 이게 비례식의 내항의 곱, 외항의 곱 이렇게 되니까요. 그러면 3A는 480 이렇게 되니까 A는 160이 될 겁니다. 즉 160km/h가 되겠죠. 정답은 2번이 될 겁니다. 자, 다음 문제 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용산에서 출발해서 춘천에 도착하는 열차가 있고요. 청량리로 가는 길에 240m짜리 다리가 있고 가평에서 춘천으로 가는 길에는 840m 터널이 있어요. 이게 다리든 터널이든
기차가 이렇게 통과를 하면 반드시 자기 몸통 길이만큼 더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자, 이게 총 240m면 기차가 앞머리가 여기 닿은 순간부터 앞머리가 여기 닿은 순간까지가 총 240을 움직인 건데 이 상태로는 아예 통과를 한 거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기차의 꽁지가 여기에 즉 앞머리는 여기까지 온 상태, 그 상태여야 완전히 통과를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기차는 총 앞머리가 여기서부터 여기 올 때까지, 즉 240을 올 때까지만 움직인 게 아니라 요만큼을 더 간, 자기의 몸통만큼을 더 간, 요만큼을 더 가야 완전히 통과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기차 자신의 몸통 길이 x만큼을 더 간 240 플러스 x만큼 움직여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터널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원리로 840 플러스 x만큼 움직여야 완전히 통과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각각 이렇게 16초, 40초라고 시간이 나왔어요. 그럼 혹시 동그라미를 볼게요. 먼저 다리를 통과할 땐 이만큼의 거리를 움직여야 되는 거고, 그때 걸린 시간은 16초라고 했어요. 3칸 중에 2칸을 채우면 2개의 관계성을 이용해서 나머지 한 칸은 내가 직접 채운다. 그럼 여기는 16분의 240 플러스 x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터널을 통과할 때요. 가평에서 춘천으로 가는 길에 있는 터널을 통과할 때는 총 움직여야 되는 길이가 840 플러스 x고, 그때 걸린 시간은 40초인데 2칸 채웠으니까 나머지 한 칸은 내가 직접 채워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내가 직접 채운 그 칸을 활용해서 문제가 풀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내가 직접 채운 이 칸을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무슨 칸이 될까요? 여기가 시간, 거리니까 여기는 속력 칸이 되는 거죠. 그럼 속력이 이렇게 채워졌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동일한 기차를 놓고 문제가 세워진 거예요. 동일한 기차라면 요때의 속력이나 요때의 속력이나 일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이 세워질 수 있겠네요. 240 x는 요때의 속력이나 요때의 속력이나 같은 기차야, 같은 속력이야, 이렇게 식이 세워져야 되겠죠. 자,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계산해주면, 자, 얘는 너무 숫자가 커서 먼저 양변을 약분부터 할게요. 4로 약분하면 얘는 밑에가 4가 되겠죠. 양변에 4를 곱한다 생각하면, 그리고 여기는 10이 될 거예요. 약분하면. 자, 그러면 이렇게 곱했을 때 여기는 2400 플러스 10x, 여기는 0하고 4, 4, 16, 그 다음에 8, 4, 32, 그러니까 3360, 그리고 4x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항해주면 6x는 얘가 일로 가면은 네, 얼마가 됩니까? 960 이렇게 되겠네요. 네, 960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약분을 해주면 x는 6일은 6, 66에 36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60, 정답은 3번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9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10년 후 아버지의 나이는 형의 나이와 동생의 나이의 합의 2배가 된다. 그러니까 아버지, 형, 동생의 나이가 다 필요한 상태인 거죠. 형과 동생의 나이 차이가 4살, 그리고 현재 아버지 나이를 A세라고 할 때 동생의 나이를 올바르게 구한 것은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아버지의 나이를 A라고 했기 때문에 문제에서 아버지를 A라 하고 형을 B라고 하고 동생을 C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10년 후에는 10년 후에 여기 조건 나온 첫 번째 조건, 10년 후 아버지는 이렇게 나이가 드시겠죠. 그럴 때 형의 나이와 형도 동생도 나이를 같이 먹죠. 10년 후에 형은 이만큼, 동생은 이만큼 나이가 들었을 텐데 그거의 2배가 된대요. 즉 A 플러스 10은
이 B 플러스 C 플러스 20이다. 이렇게 식 하나가 세워지겠죠. 자, 그리고 형과 동생의 나이 차이가 지금 4살이래요. 그럼 여기에서 B는 동생 나이 C보다 4살이 많다.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동생의 나이를 올바르게 구한 것, 그러니까 C가 정리가 돼야 돼요. C요. C가 정리가 되기 위해서는 A를 활용해서 지금 보기에 나와 있으니까 B가 소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B가 소거가 돼야 돼요. 그럼 이 B를 여기에 대입을 해주면 B가 C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B가 소거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A 플러스 10. 여기 B 자리에 C 플러스 4를 넣어주면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A 플러스 10은 2C 플러스 24 이렇게 되겠네요. C가 정리가 돼야 되니까 양변에 2를 나눠줘 볼게요. 2를 나눈다는 건 2분의 1을 곱한다는 뜻. 그럼 얘 이렇게 약분되고 저기는 2분의 A 플러스 10. 그게 2C 플러스 24. 이렇게 되겠죠. 아직 정리가 덜 됐죠? 자, 얘 한 번 더 갑니다. 그러면 2분의 A 플러스 10 마이너스 24는 2C. 그래서 2C는 2분의 A 플러스 10에다가 24가 2분의 48 될 거니까 A 마이너스 38.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우린 C가 구해줘야 되니까 한 번 더 양변에 2분의 1을 곱해줘야 돼요. 그러면 C는 결국 4분의 A 마이너스 38.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이렇게 나와 있는 정답 3번 되겠죠? 네, 다음은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남학생, 여학생 수는 작년에 비해 남학생은 8%, 여학생은 10% 감소했다라고 하네요. 자, 이런 문제는 올해는 작년에 비해 10명이 감소했다고 할 때 작년에 여학생 수를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이런 문제는 작년에 남학생 수와 여학생 수를 기준으로 이거를 기준으로 올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봐주는 게 좋겠죠. 그러면 올해는 작년 이 상태에 비해 8%가 증가했으니까 100분의 108A 그러니까 A에 1 플러스 100분의 8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리고 여학생은 10% 감소했으니까 이것에 10% 감소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자, 작년의 전체 학생 수 요게 이렇게 될 텐데 그게 820명이었어요. 올해는 얘네 둘이 더해진 게 총 인원수가 되는데 그게 작년에 비해 10명이 감소한 810명이었으니까 이렇게 식이 세워지겠네요. 그럴 때 작년의 여학생 수 B를 구해야 되는 상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올해에 해당되는 식이 좀 복잡하니까 정리를 해보면 얘가 100분의 108이 될 거기 때문에 요렇게 그 다음에 얘는 100분의 90P 이게 될 거고요. 810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양변에 100을 곱해줘야 되겠죠? 그럼 108A 여기는 90B 여기는 81000 자, 요 식과 요 식을 연립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식에다가 108을 곱하는 건 좀 싫어서 90을 곱할게요. 자, 여기에 90을 곱하면 90A, 90B 그리고 여기는 먼저 00 두 개 되고 29, 18, 89, 7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둘을 빼주면요. 90B가 소거가 되고 여기는 18A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가 됩니까? 810에서 738을 빼면 2, 그 다음에 720 이렇게 되네요. 7200 그쵸? 7200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얘를 또 약분을 해줘야 되겠죠? 그럼 A는 400이 되네요. 그쵸? A가 400이 되면 B는 420이 됩니다. 그쵸? 그래서 작년 여학생 수가 420명, 즉 3번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연립방정식 문제였습니다. 네, 다음은 1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숲속에 사는 호랑이들의 숫자가 매년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다. 등차 수열 문제네요. 자, 2013년과 2017년의 호랑이 수의 합이 30마리, 14년과 18년의 호랑이 수의 합이 36마리일 때 2020년의 호랑이는 모두 몇 마리가 되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2013년이 가장 뭐라고 해야 되지? 오래전이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연도가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면 이때 A말이었으면 이게 계속 일정한 수만큼 호랑이들이 증가해서 그 다음 연도는 A 플러스 D, 또 D만큼이 증가해서 다음 연도는 A 플러스 2D 이런 식으로 계속 변화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계속 똑같이 증가해서. 혹은 등차 수열의 개념에 익숙하신 분들은 공식 세워서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상황의 변화가 있을 때 2013년 요때와 2017년 이때의 합 A 플러스 4D의 합은 30마리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2014년인 이때와 2018년 이때의 합은 36마리가 된대요. A 플러스 D와 A 플러스 5D 요거는 36마리가 된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얘네들을 활용해서 2020년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2019년이 A 플러스 6D 그러면 A 플러스 7D가 되겠죠. 이때의 마리수를 구하라고 하네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얘 정리해 볼게요. 2A 플러스 4D가 될 거고요. 그리고 얘는 정리를 해주면 2A 플러스 6D가 되겠네요. 그게 36입니다. 그러면 둘을 빼주면 A가 소거가 되겠죠. A가 소거가 되면서 마이너스 2D는 마이너스 6이 되고 그러면 결국 매년 증가하는 마리수인 D가 3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D가 3이 되면 여기에 3을 넣어 볼게요. 여기에 3을 넣으면 12가 되죠. 그쵸? 그러면 2A가 18이란 얘기니까 A는 9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A 플러스 7D는 9 플러스 7, 3, 21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2020년 호랑이 마리수 모두 30마리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네, 다음은 16번 문제입니다. 어떤 백화점에서 20%를 할인해서 팔던 옷을 또다시 30% 추가해서 할인하면 28만 원에 구매할 수 있는데 그러면 할인된 총 금액이 얼마인지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원래 가격에 20%를 할인한 상태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거고 이 상태에서 또 30%를 이것의 30%를 추가로 할인한 거니까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최종 금액 28만 원에 구매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A 100분의 80일 건데 10분의 8 될 거고요. 여기는 100분의 70일 건데 약분해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A 곱하기 100분의 56 될 거고요. 여기가 28만이니까 우리는 처음에 팔고 있었던 금액 A1이 얼마인지 알고 싶으면 양변에 56분의 100을 곱하면 되겠죠. 28만에다가 56분의 100을 해주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결국 50만 원짜리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50만 원짜리를 이렇게 두 번의 할인을 거쳐 28만 원에 구매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내가 할인받게 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50만 원짜리를 28만 원에 샀으면 얼마요? 22만 원이나 할인을 받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될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다음은 18번입니다. 원가가 4,000원인 공책을 정가에 20% 할인해서 팔아도 원가보다 5%의 이익을 남길 수 있다면 정가는 얼마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자, 그러면 정가가 얼마인지 알아야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자, 정가를 X라고 해볼게요. 그럼 정가에 20%를 할인해서 팔게 되면 이만큼이 할인가가 되는 건데 이 금액이 원가 4,000원보다 5%의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상태라면 이 4,000원의 5%가 더 플러스된 금액이란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가 4,000 플러스 4, 5, 20, 즉 200 이렇게 돼서 4,20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얘를 계산해주면 10분의 8x가 되겠죠? 그러면 x는 4,200 곱하기 8분의 10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약분하면 여기 4, 여기 5 될 거고요. 여기는 1, 0, 1, 0, 5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이렇게 약분이 돼서 1,050이 됐으니까 계산을 해주면 5, 25, 그 다음에 0, 5, 0, 2 그리고 여기가 5, 1은 5 이렇게 돼서 5,250원이 바로 X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19번입니다. 어떤 물건을 원가에 50% 이익을 붙여서 팔았더니 잘 팔리지 않아요. 그럼요. 너무 비싼 거 아닌가? 자, 원가를 구해야 되니까 원가를 X1이라고 해볼게요. 먼저 정가를 이 X에 50%의 이익을 붙여서 팔았어요. 즉 표현을 하자면 얘가 이제 2분의 1이니까 X 더하기 2분의 1 X가 돼서 2분의 3X 가격으로 판 거죠. 근데 잘 팔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이 금액에 20%를 할인해서 팔았습니다. 그러면 할인가는 2분의 3x에다가 20%를 할인한 거니까 요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겠죠. 그러면 2분의 3x고요. 여기는 100분의 80인데 약분하면 10분의 8 요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볼까요? 그러면 10분의 3, 4, 12x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가격이 하나당 1,000원의 이익이 남는 상태예요. 할인을 했는데도 1,000원의 이익이 남는 거죠. 처음부터 워낙 마진을 비싸게 붙여서. 그래서 이 가격이 뭐예요? 원가 X에 1,000원이 더 붙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할인한 금액이. 그러면 원가가 얼마냐? 자, 얘 이쪽으로 이항하면 10분의 10x니까 10분의 2x가 될 거고요. 그게 1,000원. 이렇게 되니까 양변에 2분의 10 곱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x는 5,000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원가는 5,000원짜리 이렇게 되는 거죠. 정답은 1번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20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동수와 세엽이는 건담 프라모델을 만드는데 동수 혼자 만들면 8일 걸린대요. 그 말인즉슨 동수 친구 하루에 8분의 1만큼의 일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엽이는요. 세엽 친구는 혼자 만들면 9일 걸려요. 그 말인즉슨 하루에 9분의 1만큼의 일을 한다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동수가 하루 동안 먼저 프라모델을 조립했어요. 그러면 일단 일의 진행이 8분의 1만큼 됐겠죠. 그 상태에서 둘이 함께면 하루에 이만큼씩을 진행할 수 있어요. 둘이 함께 며칠간 잘 조립했어요. 자, 그러다가 다시 세엽이가 혼자 하루 동안
도색을 했다는 건 하루 동안 어쨌든 일을 했다는 거죠. 하루 동안 일을 했다는 거야. 도색이든 뭐 조립이든 뭐든. 어쨌든 하루 동안 일을 했더니 건담 한 개가 완성됐어요. 그럴 때 동수와 세엽이가 같이 일한 이 기간이 며칠인지를 구하라고 하네요. 자, 분모가 다르기 때문에 다 72로 통분을 할게요. 72분의 8, 9, 70이니까 9. 얘는 72분의 9, 72분의 8. x. 얘는 72분의 8.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72분의 17x일 거고요. 역시 이것도 72분의 17일 거예요. 그러면 얘가 72분의 17x는 1로 이항하면 72분의 72에서 17을 빼면 55가 되나요?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양변에 17분의 72를 곱해야 돼요. 그럼 이렇게 약분이 되고 17분의 70이요. 12가 아니라 72. 이렇게 약분이 돼서 결국 같이 일한 기간이 17분의 55일이라고 표현이 되네요. 그쵸? 그러면 거기 보기에 있는 3번에 해당되는 수치가 되겠죠? 네, 정답은 3번입니다. 네, 다음 21번 문제입니다. A와 B는 1시부터 6시까지 5시간 근무하네요. A는 310개 제품을 포장하는데 1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B는 작업 속도가 1시간마다 바로 전 시간의 2배가 돼요. 두 사람이 받는 하루 임금이 같다고 할 때 B는 처음 시작하는 1시간 동안 몇 개의 제품을 포장하는지를 묻고 있네요. 그리고 둘의 하루 임금이 같다는 건 이 조건 때문에 만들어낸 제품 개수가 동일하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쵸? 1급이 그날 포장한 제품의 개수에 비례한다라고 했다는 건 많이 만든 사람은 1급을 많이 받고 적게 만든 사람은 1급을 적게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루 임금이 같다는 건 결국 둘이 만들어낸 개수가 동일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일단 A가 1시간에 310개를 만드는데 지금 총 5시간 근무를 했기 때문에 총 310개씩 5번. 이만큼을 만들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B는 A와 같은 돈을 받기 위해서는 B는 계속 일을 늘려가서 어쨌든 5시간 동안 얘와 동일한 개수 1550개를 만들어야 돼요. 왜냐면 같은 돈을 받아간다고 했으니까. 이해되셨죠? 자, B는 가면 갈수록 작업 속도가 빨라지는 친구이기 때문에 처음에 A개를 만들면 다음 1시간 동안에는 이거의 2배인 2의 2개를 만들고 다음 1시간 동안에는 이거의 2배인 3A가 아니라 4A가 되겠죠. 그 다음은 이거의 2배인 8A, 그 다음은 이거의 2배인 16A. 이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렇게 만든 것들의 합이 얘와 같아지면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요게 10이고 그 다음에 요게 20. 그래서 31A가 되겠네요. 31A가 1550개가 되도록 처음 1시간 동안 만든 A개의 개수를 물어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A는 1550 나누기 31 이렇게 되는데 얘 5를 하면 되겠죠. 1호 5, 3, 5, 15. 네, 그래서 A가 5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 1시간 동안 만든 것의 양은 50개가 되겠네요. 정답 2번입니다. 자, 22번이요. 욕조에 물을 채우는데 A관은 30분. 그럼 A관이 다 채우는데 30분 걸린다고 했으니까 1분에는 30분의 1만큼을 채운다는 얘기겠죠. B관은 다 채우는데 40분이 걸린다고 했으니까 얘는 1분에 40분의 1을 채운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배수하는 데는 20분이 걸린대요.
배수, 꽉 채운 물을 다 빠지게 하는 데는 20분이 걸린다는 거니까 1분에 배수되는 양은 20분의 1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A관과 B관을 동시에 틀고 동시에 배수까지 하면 가득 채울 때 걸리는 시간이 더디겠죠. 물이 빠지면서 채워지고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그 시간을 구하라는 겁니다. 자, 얘네 둘을 동시에 틀면 얘는 1분에 30분의 1씩, B관은 1분에 40분의 1씩 채워지는데 동시에 채워짐과 동시에 계속 20분의 1씩은 빠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쵸? 그래서 얘네 둘은 채우고 얘는 빠지면서 함께 몇 분 동안 시간이 흘러야 욕조 하나가 다 채워지겠느냐, 요렇게 식이 세워지겠죠. 자, 그러면 얘네는 분모가 다 다르니까 얼마로? 120으로 통분이 되겠네요. 자, 120, 얘는 4, 얘는 3, 얘는 6이겠죠. 그리고 여기 x는 1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 120분의 7이고 6이 빠져야 되니까 결국 120분의 1 x는 1. 그러면 x는 12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몇 분이 흘러야 돼요? 120분. 즉 2시간이 흘러야 욕조가 채워지겠네요. 정답 4번입니다. 네, 다음은 25번입니다. 20%의 소금물 100g이 있다. 먼저 동그라미 치울게요. 자, 3칸 중 2칸 채우면 나머지 한 칸은 관계성을 파악해 내가 직접 채우고 이 상태에서 xg을 덜어냈대요. 그러면 일단 여기는 소금물이 xg 덜어진 거니까 100-x 되는 거 맞는데 소금물을 덜어내면 소금도 빠지죠. 근데 여기가 x 빠졌다고 해서 여기가 x 빠지는 거 절대 아니니까 그러면 안 되고 소금물을 덜어냈다고 해도 농도는 그대로라는 성질을 활용해서 그 둘의 관계성을 파악해 여기를 채워줘야 되는 거죠. 그럼 100분의 20, 100-x 요렇게 줄어든 소금의 양은 요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그 상태에서 덜어낸 양, 즉 x만큼의 소금을 다시 더 첨가했대요. 그럼 굉장히 짜지겠네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 다시 어떤 변화가 생겼어요? 여기에 다시 x가 더해진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 x가 더해지면 소금 물의 양도 x가 더 더해지는 거니까 여기는 100 그대로고요. 여기만 요렇게 표현이 되겠죠. 농도는 이제 모르는 상태가 되는 거고요. 좀 굉장히 짜지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11%의 소금물 Y를 섞었대요. 여기 11이고요. 여기 Y. 그러면 여기는 100분의 11Y. 이렇게 관계성을 파악해 내가 적어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얘네 둘을 섞으면 최종적으로 무엇이 되느냐? 얘네 둘을 섞으면 여기가 100 플러스 Y고요. 그리고 얘네 둘은 100분의 20, 100-x 플러스 x에다가 100분의 11y 이렇게인데 그게 농도는 26%래요. 그쵸? 그럴 때 그렇게 26% 소금물 300g이 될 때 x 플러스 y를 구해라 그랬어요. 자, 이게 뭐라고요? 얘가 326. 얘네들의 관계성을 파악해 여기를 채우면 6, 3, 18, 2, 3, 6 이렇게 될 거니까 얘네 둘이 같아야 되고 얘네 둘이 같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럼 결국 100 플러스 y는 300이려면 y는 200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여기를 이렇게 채워주면 이 자리가 100분의 20, 100-x 플러스 x 그 다음에 플러스 100분의 11y인데 11 곱하기 200 되겠죠? 그게 78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럼 이렇게 약분돼서 22가 될 거고요. 여기는. 그쵸? 얘 이쪽으로 이항하면 이렇게 약분해서 5분의 100-x 플러스 x는 22가 이쪽으로 이항이 돼서 여기가 2인데 얘네 둘이 곱해서 이제 22인 거예요. 그러면 56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얘가 이제 마지막 식이 되는데요. 자, 양변에 5 곱해볼게요. 그럼 100-x 플러스 5x는요.
5 곱하면 5, 6에 30, 5, 25, 280 이렇게 됩니다. 그럼 4x는 이쪽으로 이항해서 180 되니까요. x가요. 4, 46, 4, 5, 20, 즉 45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퍼낸 소금 물의 양? 그 x가 45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문제에서 x 플러스 y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이 둘을 더해주면 되겠죠? 얘네 둘이 더하면 4번에 245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답 4번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27번이에요. 역시 농도 문제입니다. 8%의 소금물 400g. 그러면 관계성을 이용해 내가 여기를 채우면 32. 이렇게 되겠죠. 자, 그 한 컵의 소금물을 퍼냈어요. 또 그 한 컵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여기가 400 마이너스 x면 방금 얘기한 대로 농도가 그대로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여기에 변화를 두 관계성을 활용해 이렇게 적어주는 거죠. 그리고 그 양만큼, x만큼 물을 다시 부으면 소금의 양은 그대로겠죠? 근데 좀 묽어지겠죠? 소금의 양은 그대로 아까 퍼낸 상태 그대로 해서 여기만 다시 x가 더 들어갔기 때문에 400이 될 거예요. 그럼 농도의 변화가 생겼겠죠? 좀 묽어졌겠죠? 자, 그 상태에서 다시 2%의 소금물을 넣었어요. 그랬더니 6%의 소금물 520이 됐답니다. 그럼 여기에서 지금 현재 400인데 2%의 소금물 넣은 게 120g인 거죠? 그쵸? 120g을 더 넣었으니까 현재 400에서 520g이 된 거겠죠. 자, 그래서 그걸 반영해서 여기에다 추가를 해주면 2%, 120 그리고 여기는 둘의 관계성을 파악해서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100분의 240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그렇게 해주면 520이 되고요. 여기는 6%가 된다고 했고요. 그리고 이 위는 100분의 8, 400 마이너스 x 플러스 100분의 240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 사이의 관계성이 잘 성립하기 위해서는 얘네 둘을 곱한 다음에 100을 나눈 게 얘와 동일해져야 된다는 관계성이 성립을 해야 되겠죠. 자,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분의 6 곱하기 520 520은 100분의 전개 아예 할게요. 8, 4, 30이니까 3200 마이너스 8x 플러스 240과 동일해야 된다.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을 거고요. 100 약분해주고 얘 정리하면 060, 26, 12, 56에 30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3440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이항해서 정리해주면 8x는 120이니까 320 이렇게 돼서요. x가 4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아까 전에 퍼냈던 소금물의 양 40g이라는 걸 알 수 있네요. 정답 4번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29번인데요. 연속된 세 자연수의 합 이렇게 나오면 가운데 숫자를 x, 그 앞 숫자를 x-1, 그 뒷 숫자를 x 플러스 1 이렇게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세 수의 합이 129예요. 그러면 얘네들을 다 더한 게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이 사라져서 간결해진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니까 x는 43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셋 중에 가장 작은 수는 여기에다 1을 뺀 42가 될 거고요. 가장 큰 수는요, 여기에다 1을 더한 44가 될 거예요. 그 둘을 더하라고 했으니까 결국 86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30번 문제입니다. 자, 연이율 1.8%를 제공하는 2년 만기 정기예금에 500만 원을 예치했다고 하네요. 180일 후에 해지했다면 수령할 총 금액을 묻는데 예치를 한다는 건 그냥 맡겨두는 겁니다. 적금처럼 막 쌓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넣어두기만 하는 건데
지금 여기에서 한 달을 30일로 계산한다고 했기 때문에 180일 후에 수령하는 금액은 6달치가 되는 거죠. 6달치 예치 금액이 됩니다. 자, 1년을 다 채우면 1.8%의 이자를 주는데 1년을 못 채우고 딱 정확히 1년의 절반만, 반만 채운 거죠. 그래서 1년치 이자의 반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500만 원에 이거의 1년치 이자가 1.8%니까 요렇게 될 텐데 그거를 다 받지는 못하고 절반만 받게 되는 거죠. 그죠? 여기에도 많이 붙어야 되죠. 자, 그러면 일단 500만은 냅두고요. 자, 얘가 0.9 이렇게 되겠죠. 그럼 500만 원 곱하기 얘가 1000분의 9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얘 이렇게 약분해서 2가 될 거고요. 그쵸? 그리고 2분의 9는 4.5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500만에다가 4.5만이 되네요. 그러면 그 말인즉슨 504만 5천 원이란 얘기겠죠? 그러면 정답이 2번 되겠네요. 이해되셨죠? 자, 3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술관 관람료가 5천 원인데요. 50명 이상 단체일 경우에는 전체 요금의 25%가 할인된다고 하네요. 50명 미만의 단체가 관람하려고 할 때 차라리 50명 이상이라고 치고 단체 관람권을 구입하는 것이 유리해지는 최소 인원이 몇 명인지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50명 미만의 X명이 할인받지 못하고 다 그대로 돈을 낸다면 총 지출 금액이 5,000X일 거예요. 그쵸? 이 5,000X가 50명이 딱 채워져서 할인을 받게 되는 금액보다 25%를 할인받으면 요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그죠? 그래서 50명 미만인데도 단체 관람권을 사지 않아서 한 명 한 명이 다 돈을 내게 된다면 이만큼의 지출이 생기는 건데 그 지출 금액이 50명을 딱 채워서 할인받는 금액보다 더 비싸지면 차라리 인원수가 부족해도 50명을 채우지 못해도 단체 관람권을 사는 게 나은 거죠. 그래서 식이 이렇게 세워집니다. 단체 관람권을 사지 않았을 때 일일이 지출해야 되는 금액이 딱 50명이 혜택받을 수 있는 단체 관람권의 전체 금액보다 비싸지면 차라리 인원수 좀 부족해도 단체 관람권 사!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5,000 약분이 되고요. X, 여기는 50하고 얘가 100분의 75가 되겠네요. 그럼 얘 이렇게 약분해서 2 될 거고요. 얘는 75 나누기 2 이렇게 되니까 2, 3은 6, 15, 2, 7에 14 여기는 5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X는 37.5보다 커지면 차라리 한 명 한 명 일일이 5,000원 내는 것보다 단체 관람권을 사는 게 나은 상황이 됩니다. 37.5명이라는 건 없으니까 38명이 되면 38명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38명이 되는 그 순간부터는 차라리 단체 관람권을 사는 게 더 싸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네, 다음은 35번 문제입니다. 자, 현재 시대중학교 축구부 전적은 8승 3패래요. 승률이 80% 이상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몇 경기를 치러야 되는가? 여기서 묻는 게 최소한 몇 경기인지를 묻기 때문에 이것을 가정하려면 앞으로 남은 경기를 모두 이기는 조건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최소한의 경기를 치르면서 승률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자, 현재는 8승 3패니까 승률이
현재 승률은 전체 경기수 11분의 8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근데 최소한의 경기를 치르면서 승률이 80% 이상이 되려면 X번의 경기를 더 치르는데 이걸 다 이겨야 된다. 그래서 전체 경기 수도 11 플러스 X가 되는데 이긴 경기 수도 8에다가 X번, 앞으로 치른 경기 무조건 다 이기는 8 플러스 X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 그 확률이, 그 승률이 내가 전체분의 내가 이긴 횟수, 전체 횟수분의 내가 이긴 횟수가 80%를 넘기 위해서는 100분의 80 이상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식이 이렇게 세워집니다. 자, 그러면 딱 얘가 같아지는 순간을 한번 구해볼게요. 자, 이렇게 X자 모양으로 곱하면 800 플러스 100X 그리고 88 플러스 80X 이렇게 될 거고요. 이쪽으로 2항, 이쪽으로 2항 하면 20X 그리고 여기는 여기가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봤더니 88이 아니라 880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얘가 80 이렇게 됩니다. 그쵸? 그러면 X는 4가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4번의 경기를 더 치르고 그 4번을 무조건 다 이긴다면 딱 승률이 80%가 되는 거고 그게 바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경기 수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와 함께 방정식과 부등식 파트의 키우다 문제풀이 한번 진행해 봤는데요. 네, 어떠셨나요? 내가 알고 있는 개념을 충분히 이제 숙지를 하고 그걸 활용해서 푸는 연습을 충분히 해야 어떤 문제가 나와도 이렇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실력이 될 거니까 꼭 꾸준히 연습하셔서 좋은 실력을 갖추게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고요. 저는 다음에 두 번째 챕터인 경우의 수와 확률 파트 수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